남편에게 시부모님에 대해서 서운한 부분은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하면 우리 엄마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다. 무슨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냐. 그래도 너가 좀 참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시부모님 편만 드신다고요. 자, 이럴 때 남편에게 화를 내지도 않고 그래 내가 며느리니까 내가 다 참아야지 라고 하면서 성인 군자처럼 넘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남편은 왜 그렇게 시부모님 편만 드는지 아무리 화를 내도 남편은 우리 마음을 이해해주지도 못하고 본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편을 들어주는 남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딱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정말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내 남편과 아이가 동시에 물에 빠졌는데 꼭 한 명만 구할 수 있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남편 정말 잘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있어도 아이보다 남편을 먼저 구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좋더라도 말이죠. 아이를 가져보신 엄마라면 아이에 대한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는 걸 공감하실 겁니다. 이것처럼 부부로 인연을 맺었다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조건 남편은 아내 편을 들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 편을 들어야만 한다는 법은 없을 겁니다. 단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선택은 상황이 바뀌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금전적인 지원이 끊길까봐 부모님을 각별하게 모신다든지 부모님이 한평생 자신을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생각해서 너무 부모님을 불쌍하게 여긴다든지 아예 마마보이여서 본인이 일평생 모든 결정을 엄마한테 의지하고 살았다든지 말이죠. 물론 이런 남편의 상황을 우리가 모두 이해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단지 중요한 건 남편은 그 상황 속에서 부모님 편을 들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남편의 그 결정과 사고방식을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너가 그렇게 시부모님 편을 들면 안 된다. 너는 시부모님밖에 모르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남편분은 오히려 더 방어하려고 했을 거예요. 아까 질문 드린 것처럼 남편이 아이와 물에 빠졌을 때 남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지금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애를 먼저 구하려고 하냐? 나를 먼저 구해줘. 자, 남편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자녀를 구하지 않고 남편을 구할까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유, 아빠가 돼가지고 애를 먼저 구할 생각 안 하고 본인 살 궁리만 하네 라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인정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남편이 시댁편을 들겠다고 마음먹은 건 우리가 당장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남편의 이런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건 화를 내서 겁을 주거나 대화로 해결할 영역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는 우리는 두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남편과 좀 더 잘 지내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내 편으로 만들려면 그건 강요로서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서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게 만들면 됩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그리고 제 책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심리적인 갑이 되고 나서 내가 관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우리를 따라오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남편과 아무리 관계가 좋더라도 심각한 수준의 마마보이여서 무조건 시댁편만 들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남편과 부부관계가 좋을 때에는 아내에게 의지하다가 사이가 좋아지지 않으면 시부모님에게 자연스럽게 기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역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물론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남편이 시댁 부모님 편을 들기 시작하면 그냥 묻고 따지지도 마시고 거기서 대화 자체를 중단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이야기를 해서 남편과 싸우고 남편에게 끌려다닐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싸우고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질수록 남편은 더더욱 다른 사람들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아마도 남편분과 이런 문제로 다투게 되면 결국 이런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라고 말이죠. 어쩌면 남편분들은 본인이 시댁과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건지를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막상 시댁에서 서운한 일들이 이미 발생을 해버리고 그 이후에 남편과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털어놓으면 남편은 본인이 시댁 편을 드는 것이 가족 사이 위계 질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할 거예요. 이미 우리는 많이 억울한 일을 겪어봤으니 시댁에 가거나 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미리 남편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이번에 어머님이 애는 언제 낳냐고 물어보면 엄마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좋은 소식이 있으면 이야기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해줄 수 있어? 이런 형태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구체적인 요청을 하는 거죠. 물론 남편이 우리가 말한 대로 들어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이런 식으로 거부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런 행동 하나 때문에 요청하는 것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요청은 꾸준하게 해주시면서 그걸 들어주면 고맙다고 해주시고 들어주지 않으면 신경 쓰지 말아버리세요. 최소한 남편이 시댁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본인이 중재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건지는
이유는 천천히 알게 되실 겁니다.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요청하면 남편분은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요. 그렇게만 된다면 애초에 우리가 시댁에서 서운한 일을 당할 일이 거의 없어질 겁니다. 어떠셨나요? 아무리 엄청나게 지독한 마마보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남편과 이혼할 것이 아니라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더라도 최소한 남편과 이 일로 다투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봐주지 못한다고 해서 서운해하고 억울해하실 필요도 없을 거고요.